그럼 어떻게 해야 최대한 실리프팅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저는 4가지를 제시해드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몬스타의원 대표 원장 박희선입니다.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왠지 실리프팅 하면 거부감도 좀 들고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 리프팅만 하기에는 조금 결과가 아쉬웠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저희 병원이 뿌띠 시술이 강한 병원이기는 한데요. 저는 아무한테나 실리프팅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럼 어떻게 실리프팅이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냐? 일단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를 좀 살짝 당겨봐요. 이런 데를 살짝씩 당겨보는데요.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너무 힘을 주고 이 뒤쪽을 다 이렇게 당겨버리면 안 되고요. 살짝 한 1cm 정도 가볍게 쥐어주고 움직여봐요.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압력만 줘서 당겨봤을 때 잘 당겨지면은요, 그분은 실리프팅을 하기 적합한 분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당겼는데 잘 안 된다. 그러면은 사실은 실리프팅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얼굴에 살이 너무 많거나 한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더라도 별로 안 당겨질 텐데요. 이럴 때는 저는 실리프팅을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. 즉, 얼굴 살이 좀 적당히 있으면서도 약간 좀 처져 있고 약간 중간중간 정도의 피부 두께일 때 그럴 때 제일 결과가 좋더라고요. 만약에 피부가 좀 지나치게 얇은 분들은요, 덴서티, 써마지 같은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을 먼저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, 피부가 또 너무 반대로 두껍거나 지방이 또 지나치게 많은 분들은 실리프팅이 가능하기는 한데요,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요. 아무래도 무거울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실을 쓸 때도 굉장히 좀 여러 가닥을 써야 되고 아무래도 효과도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리프팅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무거우면은 실이 좀 많이 들어가겠구나, 이런 점을 인지하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최대한 실리프팅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저는 4가지를 제시해드리고 있어요. 자, 이 4가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. 첫 번째, 실을 먼저 택하고 가지 마세요.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요, 종류가 진짜 한 200가지가 넘거든요. 근데 이 많은 종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다 알기가 어려워요. 제가 대략 카운트를 했을 때 거의 한 200가지 넘는 실의 종류가 있었는데, 이거를 의료 소비자들이 100% 다 이해를 하고 나의 얼굴에는 이 실을 써야겠네? 이렇게 하고 정하고 가는 거는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리프팅 효과가 잘 나오려면 실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, 현재 제 상태는 이런데 저는 어떤 점을 개선을 하고 싶고 나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선생님이 차라리 가장 적절한 실리프팅 종류, 그 다음에 줄수까지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, 실리프팅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. 저는 적절한 실리프팅은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간혹 가다가 진짜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6개월마다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.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아요. 옛날에 콜라겐 부스터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짧은 모노실을 얼굴에다가 몇백 가닥씩 넣어서 콜라겐 재생에 도움을 줬던 때도 있는데요. 최근에는 사실은 액상화된 콜라겐 부스터들이 워낙 잘 나왔고 또 종류가 많고, 예를 들어서 주베로 볼륨이라던가 스컬트라, 올리디아 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거든요. 이런 걸 쓰면 되는데 굳이 실리프팅을 통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에는 저는 조금 반대하기는 해요. 그리고 이제 실리프팅 한다는 의미는 저한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위쪽으로 좀 올리려는 목적이 강한 건데, 저는 최소 주기는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거보다 더 자주 받는 건 그다지 권장하지 않아요. 이게 실이 들어가면 결국에 나중에는 약간 섬유화되면서 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단단한 섬유띠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. 이걸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안쪽에서 흉이 진다는 의미도 들 수 있어서 저는 이 시술 자체가 너무너무 효과적인 시술이긴 한데 굳이 너무 자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건 반대합니다. 세 번째,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게 당기는 것도 아니에요. 가끔 이제 진짜 한 번 하고 정말 뽕을 뽑으려고 선생님 무조건
무조건 저는 세게 당겨주세요. 최고로 효과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.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저는 모든 거는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이게 물론 이제 강하게 당길 수도 있어요. 이게 일시적으로는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사실은 억지로 좀 당겨 놓으면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서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그 당겨놨던 게 점점 더 내려오기 마련이에요. 이게 적당한 텐션을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확 묶어놓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너무 약하게 하면은 실리프팅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. 그러니까 그 간극 조절을 잘하는 곳에서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실리프팅이라는 거는 이제 레이저 리프팅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좀 강도를 주면서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. 끝으로 이제 가끔 울세라를 먼저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실리프팅을 먼저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는 웬만하면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즉 울세라를 먼저 하고 같은 날에 실리프팅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걸 좀 추천하는데 혹시라도 따로따로 날짜를 쪼개서 받고 싶으시다면 저라면 울세라 같은 레이저 리프팅을 먼저 하고 조금 안정화됐을 때 실리프팅을 할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리프팅을 했을 경우에 실이 조금 더 안쪽에서 코그 같은 게 좀 풀리고 좀 빨리 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만약에 실을 먼저 했는데 울세라 같은 레이저 리프팅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난 다음에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실리프팅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희 병원에 이제 실리프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완벽하게 얼굴형을 실리프팅만으로 맞추고 싶어요. 원장님 100% 대칭이 맞춰질까요?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 최선을 다해서 대칭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기는 하는데요. 이게 딱 한 번에 100%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 말고도 필러같이 볼륨을 채우는 시술이 같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실리프팅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실을 넣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다시 결과물을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실리프팅을 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좀 예상보다 덜 당겨졌을 때는 시술방에서 한두 줄 정도를 더 넣어서 최대한 비대칭을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, 이게 뭐 이렇게 다 디자인을 100% 하고 들어간다 해도 한 번에 다 100%는 안 맞춰질 수도 있다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칭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 동영상이 실리프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!